자, 계속해서 54번 보겠습니다. 점유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딱 보면 추정력이 가등기에 인정되지 않죠. 본등기에만 인정되죠. 그래서 가등기에는 추정력 없다. 네, 맞고요. 2번에 보시면 요거는 바로 이거죠. 권원 절대의 추정력이 있죠. 등기의 추정력은 권원 절대, 권리, 원인과 절차, 대리권 존재의 추정력이 있다. 대리권도 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건 잘 보세요. 이전 등기는 승계취득, 보존 등기는 원시취득한 걸 추정해 주는 거죠. 원시취득이 뭐예요? 건물 신축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면 깨지는 거죠. 추정력은 깨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점유자가 자주 점유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지냐 이 말인 거예요. 점유자는 자주 점유 추정이 되죠. 추정은 증명 책임의 전환이에요. 점유자가 매매나 증여 같은 걸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추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타주 점유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4번 정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점유 계속 추정이죠. 이게 전후 양 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 그러면 그동안에는 점유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 근데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 승계는 증명이 돼야지. 점유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고 55번 가시면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과실 없이 틀렸네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권이 없죠. 그래서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소비했거나 과실로 훼손 또는 취하지 못했을 때 그때 대가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가보상할 때. 그래서 보시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해야 돼. 근데 이미 소비했거나 과실로 훼손 또는 취하지 못했을 때 그때 대가보상한다는 것입니다. 틀렸죠. 이번에 상속인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일단 먼저 이게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되지 않죠. 매매 같은 것만 새로운 권원이 되죠. 그래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장할 수 없다. 3번에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책임이 있을 때 여기서 선자죠. 선자는 이게 전부 배상이 아니고 현존이익이죠. 전부 배상은 그 외의 경우에 그렇다. 선자는 뭐라고요? 현존이익. 기타 전부 배상. 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하기 전 점유물의 반환을 없이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죠. 우리가 공부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점유 회복할 때, 그러니까 돌려줄 때, 돌려받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비용상환청구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다. 전환돼. 반환 없이 비용상환청구하면 안 된다고요. 회복자란 말 자체가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라고. 근데 점유 회복 당시 소유자가 되려면 반환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5번은 양돈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 없는 점유자로 인정된다. 이렇게 말한다. 원래 요거예요. 우리 점유는 하자 없는 점유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무과실까지 추정되는 건 아니야. 네, 무과실은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을이 지금 점유자인데 갑한테 사온 거예요. 근데 갑 명의로 등기도 돼 있었다네? 그러면 뭐예요? 주인한테 사왔겠지 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등기부까지 조사한 사람한테 잘못했네, 더 알아봤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라고 한다. 5번이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6번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1번에 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임료가 사용이익이죠.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소유자가 아니고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이게 뭐냐, 우리 점유 개시 시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할 건데 이게 아예 처음부터 취득시효 완성자 소유로 봐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소급편이 인정해줘 버려. 그러니까 내 땅을 내가 점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소유자한테 돌려줄 게 아닌 거지. 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요 채권 양도가 매매에서는 안 되지만 취득시효에서는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채권 양도가 매매에서는 안 돼, 취득시효에서는 돼. 이를테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있고 또 을이 미등기 전매를 했는데 을이 갑한테 갖는 등기청구권 요거를 을과 병 간의 합의로 병한테 넘겨서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중간 생략 등기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건데 매매에서는 그런 게 안 된다고. 갑과 을 간에 계산할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취득시효에서는 된다는 거죠. 계산할 게 없어.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죠. 3번 보시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의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사람은 점유자 맞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이게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3번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명의신탁자는 제3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등기 청구를 못해. 즉 명의신탁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없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5번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되죠. 추정받는 사람은 증명할 책임이 없다니까요. 증명할 게 아니야. 상대방이 증명해야지. 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 먼저 기억번에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지상권이란 권한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네. 뭔가 부속시킨 게 있네. 그러면 지상권자의 소유로 되는 거죠.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예. 그래서 기억법 맞죠. 이게 뭐냐 그러면 뭔가 부합물이 있어. 부속시킨 물건. 부합물이에요. 이건 원칙.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게 맞죠. 근데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될 수 있어. 그때는 권한과 독립성이 있을 때 지상권이라는 권한에 의해서.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죠. 보세요. 1억 원 상당 부동산에 2억 원 상당 동산이 부합하면 이때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니은번 틀렸으니까 다 제껴야죠. 그리고 기억번이 들어가야 되니까 4번도 빼야지 되죠. 정답은 2번이네. 디귿번 볼까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남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 나무는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되죠. 근데 이제 땅을 빌려서 심었어. 지상권 임차권. 권한이 있죠. 그러면 심은 사람 소유가 되죠. 근데 그걸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가지고 권한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 임차인은 이게 양도 전제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디귿번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작물은 이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경작자의 소유다. 이렇게 될 건데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틀렸죠. 무단 경작을 했을지라도 승낙 없이 이때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그러면 건물하고 농작물이 대표적으로 있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 토지와 건물은 별개야. 그리고 농작물이 또 그렇다고요. 농작물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명인 방법 때문에 틀린 거죠. 자, 2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고요. 58번 가시면 갑과 을은 X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은 여기서 2분의 1 지분 그랬으니까 과반수가 아니죠. 2분의 1은 반수지 과반수가 아니란 거.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 갑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번 1번 맞죠. 근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 이 물청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각자 전부에 대해서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어. 여기서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전부 다. 그런데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만 청구해야 된다. 그걸 넘어선 청구를 하게 되면 오지랖 이렇게 하게 된다. 맞고요. 이번에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우리 건물 신축을 하려면 건물 신축은 이게 뭐예요? 관리행위 범위를 넘는 거죠.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지만 관리행위도 할 수 없지만 건물 신축은 처분행위예요.
그래서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분 변경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을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없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지 혼자 다 써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너만 다 쓰냐? 하고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내 지분을 침해한 거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번에 3의 경우 을은 엑스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과거에 우리 판례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다 반대했죠. 그 학자들이 반대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니나 내나 다 같은 소수지분권자인데 과반수가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안 된다는 거죠. 봐보시면 소수지분권자가 점유를 할 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 청구하는 거 안 된다고. 방해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야지 되죠. 그래서 을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다, 없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3의 경우 을은 공유물이 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방행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방해지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방해지거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받으시고 그 다음에 59번 가시면 지상권에 관해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요런 걸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르죠. 담보지상권. 근데 담보지상권은 채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춘향이 항단이죠. 그래서 소멸하면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면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할 것이고 또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소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1번 맞죠. 그 다음에 요게 담보지상권의 경우에 있어서 제3자가 불법 점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은행한테 무슨 손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거요.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비교해서 봐보세요. 내가 시골에 땅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말도 않고 누가 거기다가 뭐 경작을 하고 있대.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채취하고 있대. 그랬을 때 내 소유권이 침해됐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건데 안 썼어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 경우 담보지상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예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야. 남들이 못 쓰게 그냥 말뚝을 박아놓은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손해가 있는 게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가 맞죠. 정리를 해보면 이게 담보지상권 소멸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제3자가 만약에 뭔가 방해를 해 물청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만약에 이제 그거 맞는데 저당권 침해가 됐어. 저당권 침해가 되면 이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지는 거죠. 저당권 침해는 결국 돈을 다 못 받게 되는 게 저당권 침해예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건물이 멸실해도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네,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없더라도 성립하고 멸실하더라도 존속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같은 경우를 뭐라 그래요? 이런 걸 특히 구분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거지.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됐죠? 5번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치료 청구한 날부터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잘 봅니다. 분묘기지권자는 시효취득했을 때 기본적으로 치료 지급 의무가 없지만 청구한 날부터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그전에는 없는 거지. 네. 치료를 청구한 날부터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60번 보시면 지역권인데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게 첫 번째가 1인 취득 동그라미죠. 불가분성이에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하는 거야.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취득이 쉬워야 되니까 1인 취득해도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1인 취득 동그라미다. 1인 소멸 X야. 요것도 같이 봅니다. 1인 취득은 동그라미지만 1인 취득 시효 중단은 X죠. 그래서 모든 이렇게 되고 1인 소멸은 X인데 1인 소멸 시효 중단은 동그라미죠. 소멸이 어려우려면 중단이 쉬워야지. 취득이 쉬우려면 중단이 어려워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승역제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네, 맞죠. 요 반환 청구는 점유하는 권리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지역은 반환 청구할 수 없어 그랬죠. 저당권과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틀렸죠. 우리 예를 들면 통행지역권 같으면 길을 낸 땅이 승역지예요. 만약에 토지가 만평이에요. 만평에다 다 길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승역지는 일부라도 되는 거죠. 요역지는 일필,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죠. 4번에 보시면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지역권 행사를 요역지의 전세권자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주인이 통행지역권을 설정받아 놨는데 거기에 세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들어간 그 사람도 다닐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불법 점유자한테까지 시효취득을 인정할 건 아닌 거지. 불법 점유자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봐야지 된다. 자, 그래서 5번 불법 점유자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61번 가시면 전세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보시면 전세권을 목존한 전세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전세권이 없어져 버리는데 저당권 실행을 거기다 하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1번 틀렸죠. 전세권이 없어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겼어.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물상 대비를 해야지 전세권에다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됐고 2번에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사용시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뭔가 위반했을 때 소멸 청구죠. 지료 2년 전체가 있을 때 소멸 청구. 그런데 아파트에서 돼지를 키워. 그러면 소멸 청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죠. 주인이 반대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금지 특약이 전세권에서는 가능해. 지상권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상권에서 금지 특약을 하면 무효죠.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금지 특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 가능하죠. 그런데 10년을 넘지 못한다. 네. 갱신할 수 있으나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5번에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세권자가 점유자니까 점유보호청구권 갖는 거 맞죠?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가지고 점유보호청구권도 가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 소유물을 내가 갖고 있는데 도둑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나는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도 있지만 점유자로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도 있죠. 전세권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다. 자, 됐고요. 62번 가시면 62번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가질 수가 없지. 이게 우리가 뭐예요?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다고. 점유 침탈이 있을 때 점유물 반환 청구하는 건 가능해.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고. 마지막에 물권적 청구권이다.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어.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죠. 경매권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우리 유치권자의 권리를 봐보면 유경과 사비라고 합니다. 유치적 효력이 있어. 경매권 있죠.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시권. 원래 사용은 못해요. 그런데 승낙이 있거나 보존을 위한 사용은 가능하죠. 또 비용이 들어가서 비용상환청구는 가능하죠. 인정되죠. 유경과 사비. 그러니까 2번 틀렸고 3번은 이런 거예요. 유치권자가 유치물 점유 전에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전에 수리비를 다음에 드릴게요 하고 사장님도 카센터 사장님도 좋다 그래서 차를 갖고 갔는데 채권이 이미 발생했죠. 그런데 돈을 안 갖고 와. 근데 이번에 명절에 좀 움직이려고 차량 점검을 하러 갖고 왔네요. 근데 이번 점검비만 가지고 오고 전에 그 수리비를 안 갖고 와. 차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들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3번 맞고요.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이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원래 우리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할 수 있느냐? 승낙이 있을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한 거야. 그때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없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보면 유치물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러나 승낙이 있거나 보존을 위한 사용은 가능하다고. 물론 그때 썼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 이건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과실수취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과실수취권 인정한다. 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유경과 사비. 이걸 기억하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6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이런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죠. 제3취득자. 이미 저당권이 있는데 후순위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된 사람을 제3취득자. 저당 부동산의 양수인 제3취득자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뭔가 저당권이 앞에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에요. 사고가 나니까 제3취득자는 사실 좀 안 됐죠. 그때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고 저당권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연이자는 1년분만,
근저당에서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보호를 해준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또 우리 경매가 돼서 경락인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어. 그러면 경매 대가에서 비용을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다.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딱 보호를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이 이걸 부합물이라고 하죠. 부합물에 미친다 그래야지 되죠.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물이 있어. 미쳐야지 맞지. 그래서 부합물 종물, 종물에 준해서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근데 이게 전후 불문이에요. 전에 것만 된다 그러면 안 돼.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이 있거나 저당권 설정 후에 종물이 된 경우에도 된다고. 예, 전후 불문이다. 그 다음에 3번.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이게 우리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분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거지. 그리고 4번은 이게 뭐냐.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 건물을 갖고 있기 위한 경우잖아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봐야지 되죠.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게 종된 권리가 돼서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게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바로 이렇게 가야죠. 대지사용권은 종된 권리가 된다고. 종된 권리로서 토지 임차권, 대지사용권 많이 나오죠.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어. 그러면 대지사용권에도 당연히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시고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게 경매를 신청했을 때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언제 확정이 되느냐인데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되는 거죠. 우리 왜 요거 있잖아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의 경우 경매 신청 시에 또 후순위자가 했을 때는 경락대금 완납 시 이렇게 된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보므로 이자 등기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자 등기는 할 필요가 없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저당권에 훌익이 미치는 것을 원이위 실손이 있잖아요. 원이위 실손 1년분 이런 제한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거예요.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이자 이것들이 최고액 속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등기할 일이 없는 거지. 네, 여기서 그것도 봐줍니다. 근데 요거 1년분 제한이 있는데 손해배상에서. 근데 그 1년분은 후순위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액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1년분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실행 비용은 별도로 최우선 변제받는 것으로 해서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봐보시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그러면 이게 부종성 수만성이 완화돼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이게 보통 저당권에서는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걸 그중에 300만 원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어. 그러면 저당권도 3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대 7로 가는 거지. 그 사람이 300만 원 채권 또 300 부분에 해당하는 저당권. 그다음에 700만 원 700만 원 채권 700만 원의 저당권. 3대 7로 나눠 갖는다. 근데 이제 근저당은 이 근이 뿌리 근자다 그랬잖아요. 뿌리를 지키는 거예요. 계속적 거래 관계는 뿌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양도된다고 해서 그게 그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부종성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 채권이 0이 되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어.
그 다음에 4번에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채권 취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만 우리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3번 정답이고, 5번에 보시면 물상보증에는 채권 취득액까지만 변제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물상보증에는 채권 취득액, 제3취득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제3취득자도 마찬가지로 채권 취득액까지만 변제하면 돼. 이렇게 되죠. 자, 65번 가시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으로 옳은 것은 인데 1번은 우리가 많이 본 거죠. 바로 격승발이네. 격승발. 발신지 제공되는 게 우리 경매에 시달린 발식고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약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건 가능하죠. 효력이 없다. 틀렸네. 승낙은 물론 어떻게 해야 돼? 청약자에게 해야 되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에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렇다고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망에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하거나 지한 능력자가 돼도 마찬가지야. 그대로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4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광고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죠. 광고, 견적서 제출 이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이다. 계약 내용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청약자가 청약의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죠? 익십, 읽고 씹으면 되죠. 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한다. 틀렸다. 회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회답할 의무가 없다. 자, 66번 보시면 동시행위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동시행위 항변권이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장이 있어야지 직권으로 고려하면 안 되죠. 없어도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 행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행사도 안 하는데 야 동시행위 항변권 있으니까 이거 상반이 판결할게.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동시행위 항변권에 의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법 점유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 아니지. 하지만 안 주니까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면 그만큼은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세는 줘야 돼.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한다. 손해배상은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있다. 근데 전제가 사용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시 이행관계는 쌍방의 채무 등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행위 항변권은 소멸한다. 뭔가 이게 모양이 바뀌죠. 그래도 동시행위 항변권이 소멸하면 안 되지. 소멸한다. 틀렸죠. 손해 전부 추심임금에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전부 명령이 있어도 추심 명령이 있어도 동시행관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위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하게 된다. 동시행위 항변권을 법원에 가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고 상환이행 판결한다 이렇게 말하죠.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고 서로 맞바꿔서 이행하세요 하는 판결 내린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시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도금을 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잔금 지급일이 되면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것 자체는 이행치가 되는데 잔금 지급일이 되면 매도인도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변제기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중도금도 마찬가지로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는 설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시행 항변권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